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서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중국발 위기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의 의견과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은 중국발 위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중국발 거품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큰 변동성이 왔었는데 중국발 위기에 대한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규제에 대한 걱정이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침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국발 위기가 터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중국의 외환 보유고 그리고 또 대외 부채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외환 보유고가 3.2조 달러나 되고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뭐 약 한 1조 달러 정도 하락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상방향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채 규모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채는 갚아야 되는 돈이죠. 네. 이 돈이 지금 현재 2.4조 달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외환 보유고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외환 위기, 우리나라가 1997년에 겪었던 그런 위기는 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 터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은 내수 시장을 굉장히 크게 키울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예대율도 크게 확대가 될 것이고 또 대외 부채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리가 지금 현재 10년 국채 금리가 한 2.8%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것이 2% 미만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거품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지금 조정은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중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중국의 어떤 거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 비중은 일정 부분은 향후 몇 년간은 좀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10에서 한 15% 정도 특히 중국의 내수 시장이 글로벌 내수 시장의 50% 이상인 업종, 이 업종 안에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 정책의 리스크로 인한 조정 위기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글로벌 투자 적기가 지금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기업 실적이 그 기간 동안에 안 좋아지고 있으면 네.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 네. 이는 투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펀더멘탈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주일 전에만 보더라 하더라도 평균 선진국이 16%대였는데 네. 지금 보면 20%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대표적인 국가들, 미국의 나스닥과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익 전망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2.1%, S&P 500 같은 경우에는 1.4%, 그 이외 대부분 선진국 평균이 1.3%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신흥국을 들여다봐도 걱정했던 한국의 이익 변화도 자그마치 2.1%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러시아도 1.8%, 브라질도 2.9%, 신흥국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약 1.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서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실적이 주가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도 특히나 미국 증시 전망이 상당히 궁금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빨리 차익 실현을 일부 한다 하더라도 9월 초 중순까지는 계속 들고 가시고 네. 지금은 수익을 즐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자금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24 정도였고요.
어저께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3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포에서 계속 아직도 공포라는 거죠. 네. 그렇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2020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과거 고점 수준까지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ETF로 자금 흐름을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전체 금액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미국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인데 예. 아시아 지역으로서의 자금이 약 한 420억 달러 정도 지난 6개월간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작년 저점 정도까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자금을 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국으로 따지자면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예. 지금 현재 거의 뭐 60조 대 중반부터 70조 사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결국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아시아 지역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한동안 성장주와 가치주 논란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성장주, IT 섹터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금이 지금 계속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IT 업종으로서 다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점은 올해 3월이었고 큰 폭으로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마이너스 자금 유입이 IT 업종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최근 다시 플러스 전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한 6월 달까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치주들이 초과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들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성장주는 좀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최근 보시면 지난 한 달간을 보시면 다시 또 성장주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평균 ROE가 30%가 넘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장주들은 돈을 못 버는 성장주들이 아니고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성장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IT 업종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죠. 그렇죠. 지금 하반기 글로벌 포트폴리오 중에서 IT, 특히 반도체 업종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30%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속스 ETF 예.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속스와 SMH 대표적인 ETF, 반도체 ETF의 상승 여력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추가로 60%대 이상, 많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15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반도체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30% 이상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주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여력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럼 가치주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둘 다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 성장주의 매력도가 높기는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요즘에 제가 가치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좀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성장주 70, 가치주 30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0%의 가치주 투자가 왜 필요한지를 보면 원자재 가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를 보시면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졌던 2011년 가격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CRB 인덱스를 보시더라도 지금 236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200 수준, 이것보다도 한 18% 정도 더 높은 것이고 향후 1년을 계산했었을 때 예상치가 250 이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 골디락스 구간 대비해서는 한 27% 더 상승한다. 이런 가정이 들어갑니다. 네. 자, 그만큼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가 지수로 보면 러시아나 브라질
이런 쪽이 좋아 보이고 또 ETF, 원자재 ETF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을 골라내면 제법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대표적인 그 에너지 업종 중에서 종목들 보면 대번 에너지, 뭐 코노코필립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지금 올라오는 것은 이제 원자재 섹터 내에서의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들인데 뭐 화팟, 뭐 리오틴토, 글렌코어, 서든커퍼, BHP 그리고 한국의 현대제철, 포스코도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30% 들고 가는데 이것을 좀 잘 보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한 20% 정도 투자를 하시고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에 투자를 한 15% 정도 하시면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을 해징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주 70에 여전히 그래도 가치주는 30%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봤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동성과 증시 상황을 바탕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네. 자, 많은 이들이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를 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의 유동성은 너무나 풍부합니다. 테이퍼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이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의 대차 대조표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4.1조 달러나 증가를 했고 과거 금융위기 대비해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준이고요. 앞으로 4배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M1 증가율이 여전히 16%대로 증가를 하고 있고 M2 증가율은 12%대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할 때 요즘에는 리버스 리포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회수를 하지 장기적인 금리 인상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M2의 증가율을 가지고 M2를 가지고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서 향후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을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1년 동안에 작게는 13%대, 높게는 20%대의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은행권이 유동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대출을 해주고 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한 1% 수준이고 여신 증가율이 한 5% 수준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구간을 보일 확률이 높고 경기 침체보다는 안정적인 성장 아래에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적기는 지금이다. 그 입장에 대한 다양한 배경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